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정보 처리 용량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선택적 주의력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처럼 우리가 한 번 내 주의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대부분 그 주의의 용량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화면을 돌릴게요. 바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구성 요소, 생각, 정서, 욕구, 감각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의의 용량에는 생각들이 가득 차요.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창의적인 생각이든 쓰잘데기 생각이든 우리는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험하셨던 자연 풍경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각으로 나의 주의가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이제 앞에서는 이제 명상은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없애려고 안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나는 걸 경험을 하고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생각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생각이라는 것은. 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줄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생각의 크기를 줄이는 거가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바로 감각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풍경을 볼 때 '아 편안해. 아 마음이 참 힐링이 되고 너무 고요하고 좋아. 시원해.'라고 그런 정서를 경험한 이유는 복잡했던 생각들이 그 순간만큼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산행하시거나 뭐 바다 보러 가고 싶어라고 하거나 혹은 해외여행 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외여행 가면은 굉장히 다 너무너무 좋죠. 설레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게요? 전혀 보지 않았던 시각적인 것들, 전혀 듣지 못했던 언어적인 것들, 전혀 맛보지 못했던 미각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 나라의 특유의 어떤 향기, 그런 것으로 내 주의가 자동으로 쏠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자연 풍경을 보거나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감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풍경을 보고 나서 혹은 여행을 가서 경험이 되시는 것, 자동으로 경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명상은 능동적으로 내 감각과 친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게 명상이에요. 꼭 굳이 자연 풍경을 보지 않아도 혹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감각을 처음 경험하듯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힐링 상태가 되고 그런 다양한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정서들을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꼭 이렇게 가보자 틀고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는 그 어려운 명상이 아니라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하는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감각과 친해지는 거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연습하시는 게 쉬우실 거예요. 감각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감각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시죠? 다들 아시지만 말씀을 네, 감각에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들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하네요. 감각에는 선생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거가 맞아요. 오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이 5가지 감각, 오감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오감각을 다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상태이냐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맹시, 즉 내가 보고 있다는 의식 없이 사물을 봐요. 왜냐하면 내가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면, 예, 맹청, 내가 듣고 있다라는 자각 없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맹촉, 느낀다라는 경험 없이 느끼고 있고, 맹후, 냄새 맡는다라는 것도 모르고 냄새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맹미, 맛을 느끼면서도 느끼는 걸 모르고 맛을 느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맹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경험하는 상태는 그럼 어떨 때 많이 이런 상태가 되냐면 생각으로 깊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있으나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빠져 있게 되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게 되면 소리가 들리나 듣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잘 몰라요. 맛도 마찬가지죠.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 몸이 밥을 먹고 있지 밥의 어떤 맛, 음식의 맛, 향을 잘 못 느끼고 먹어요. 이것의 이 상태는 내가 너무나 이 경험들을 당연시할 때, 이 경험과 내가 너무 강하게 부착이 될 때 우리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 명상에서 이제 오감 명상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이따가 해볼 건데, 오감 명상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감각을 정말 처음 눈을 못 봤던 사람인데 수술을 통해서 눈을 보듯이,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수술을 통해서 내가 처음 소리를 듣듯이 촉감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미각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듯이 이 5가지 감각을 온전히 집중하는 명상이 오감 명상이거든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실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마음 기술인 바로 마음 챙김을 설명을 할 건데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혹시 다 익숙하실까요? 마음 챙김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 마음 챙김을 들어보신 분, 네, 처음 들으신 분, 마음 챙김이라는 거 처음 들으신 분, 들어는 봤는데 잘 깊이 있게 모르셔서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걷기 마음 챙김 영상을 하셨으니까 들어보셨겠죠? 네.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는 거는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정의 내리는 것은 이제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에서 정의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음 챙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사람과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마인드풀 상태고요. 강아지는 마인드풀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과 강아지 중 누가 마음 챙김 상태일 것 같으세요? 강아지요. 네, 강아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아지가 마음 챙김 상태일 거라는 건 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은 산책을 하고 있으나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죠. 어제 봤던 뭐 드라마,
또 해야 될 어떤 일들, 걱정거리들,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다양한 생각들로 주의가 딴 데 가 있죠. 내 몸은 걷고 있으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상태. 마인드가 풀한 상태고요.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는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현재로 주의가 가 있는 상태죠. 내가 보여지는 것, 해, 나무, 사람 등등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현재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빠졌어요. 이걸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많이들 보여주는 그림이긴 한데요. 마음챙김의 가장 큰 핵심인 자각이 빠졌습니다. 마음챙김이 정말로 마음챙김이 되려면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생각에 빠졌다면 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자각이 있으면 마음챙김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책을 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연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자각할 때가 마음챙김 상태예요. 지금 강아지처럼 내가 경험하는 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상태는 사실은 명상 상태에 가까워요. 명상에는 자각이 없어요. 근데 마음챙김은 아,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는 자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들리는 대로 듣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맛보고 있구나 라는 자각이 있으면 마음챙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또 아는 게 마음챙김이죠. 내가 생각이 많든 생각이 고요하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지옥이든 마음이 평화롭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이게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마음챙김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힘듦을 알 때, 생각으로 빠져 있을 때를 알 때, 있는 그대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때 마음챙김 상태가 돼요. 이 그림에는 그 자각이 빠져 있어서 그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될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도표에서 명상은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거고 마음챙김은 내 마음을 보는 게 마음챙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론이 계속 가니까 이제 좀 힘드시죠? 네. 저희가 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좀만 힘내십시오.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나의 마음의 무대, 내가 한번 처리할 수 있는 주의 용량을 의미해요. 그 마음의 무대 위에 올라오는 마음의 구성 요소, 생각, 감정, 욕구, 감각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판단을 내려놓고 좋다 나쁘다, 너는 이것과 다르다 어쩌다 그런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개념에 판단을 내려놓고 뭐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경험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 감정, 욕구, 감각을요. 내게 아니라 삼자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게 마음챙김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우시죠? 네, 영상입니다. 바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 한번 개념을 들으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서 그 개념을 잡아보시면 좀 더 이게 체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 아까 그 감각으로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질 때 동원되는 주의를 심리학에서는 순수한 주의, 베어 어텐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마음챙김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렷이 깨어서 자각하는 것을 메타가 포함된 순수한 상위주의, 베어 메타 어텐션이라고 용어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명상은 순수한 주의, 순수한 상위주의가 마음챙김이구나 라고 이제 개념만 좀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챙김은 이제 메타가 하나 들어갔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메타인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메타라는 것은, 여기서 메타 주의는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메타 주의예요.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메타거든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이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 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데려갔는데 결국에는 고쳐진 게 누구예요? 엄마가 맞아요. 부모예요. 부모의 아이를 대하는 행동, 태도, 언행들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이가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데, 이 부모가 바뀌게 된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왜 이 부모가 바뀌었을까요? 그전에는 왜 모르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꾸게 됐을까요? 아이는 자기 생각을 인지를 못하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예,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그 방송국에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애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촬영을 해서 이제 심리 분석가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부모가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을 일으킵니다라는 설명을 해줄 때 이 부모가 굉장히 자각을 하면서 바뀌게 되죠. 이게 메타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 줘도 전문가가 그 촬영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부모는 자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자기가 한 행동을, 언행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나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자각을 하게 되면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도 가끔 해요. 이런 역할을. 어떤 거가 있냐면 바로 반성한다는 말이 있죠. 리프렉션. 그냥 영어로 리프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반성. 반성이라는 말은 반추와는 반대된 말인데요. 반추는 계속 자기의 과거의 행동들을 곱씹고 후회하는 게 반추라고 한다면, 반성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쭉 훑어보고, 혹은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아,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게 반성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태도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슬라이드 지연 객관화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만 지연된 객관화인 거죠. 방송국의 관찰 카메라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팁이 되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갔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연 객관화라고 한다면, 마음 챙김은 동시 객관화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똑같이 계속 나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계속 보는 게 동시 객관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바뀌냐면 내가 제대로 보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올바르게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좀 더 바른 언행을 하게 되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죠. 근데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게 되면 흔하던 패턴으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보고 있으면 좀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주죠. 물론 어렵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다 참여하셨던 게 이거죠.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와 만나는 걷기 마음 챙김 영상 총 4번을 하고, 한 번은 이제 강의였고, 2번을 했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이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 만나는 걷기 마음 챙김 영상은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는 명상과 마음 챙김, 그다음에
긍정심리, 웰빙 행동이라는 긍정심리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어, 어,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걷기 명상을 하고 또 어떻게 걷기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여기서 한번 듣고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남은 걷기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걷기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명상의 일종이에요. 걷는다라는 행위죠. 행위 명상의 일종인데 행위 명상은 뭐냐면 보통 감각을 가만히 있어서 오감을 경험할 때도 감각을 경험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각을 지각할 때는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감각을 지각을 많이 해요. 걷거나 혹은 세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등등 내가 어떤 행위를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경험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집중하는 게 행위 명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게 걷기 명상이잖아요. 그럼 걷기 명상은 뭘까요? 네. 대표로 우리 이철우 대표님이 네. 걷기 명상은 뭘까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한 분 더 여기 또 관계자이신 우리 윤재웅 선생님 걷기 명상이 네, 어떻게 이해하셔요? 제가 보는 제가 보는 걷기 마음 챙김 영상의 핵심은요, 걷는 동안에 잡념이 안 생기면 좋겠다. 그런 거죠. 걷는 동안 신경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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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걷기 명상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걷기 명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걸을 때, 걷는다는 행위를 할 때 경험이 되어지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게 걷기 명상이에요. 걸을 때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을 하겠죠. 네, 걷기 명상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번 이제 걷기 마음챙김 명상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긴 한데요. 걷기 명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형 걷기 명상, 또 하나는 개방형 걷기 명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집중형 걷기 명상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주의가 한두 개 정도 작아요. 그리고 개방형은 좀 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범위가 넓은 게 개방형 걷기 명상이에요. 예를 들면 집중형 걷기 명상일 경우에 선생님들이 저번 시간 1차, 2차 때 걷기 마음챙김 명상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집중형 걷기 명상은 주로 내 발바닥에 주의를 모으는 거예요. 주의의 포커스를 한두 개로만 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우선 주의를 모으고 걸을 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집중형 걷기 명상이에요. 개방형 걷기 명상은 뭐냐면 시작은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걸으면서 경험이 되어지는 오감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 들리는 새소리, 맡아지는 나무의 냄새, 그다음에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의 기운, 어떤 바람이 내 몸에 지나가는 촉감 등등을 그때그때 내 마음의 무대 위에 오르는 대로 그때 있는 그대로 그때 경험하는 게 개방형 걷기 명상. 그래서 한 곳에 발바닥의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이고 다른 것은 다 차단하고 오롯이 발바닥의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건 중형.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되 내가 주변에서 경험되는 오감각에 마음을 열고 그때그때 경험되는 그 감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개방형 걷기 명상이에요. 그러면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걷고 있다는 걸 알면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내가 걷고 있음을 알고 문득 소리에 주의를 기울임을 알고
냄새가 맡아짐을 알고 바람이 내 피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고 내가 걷고 있다라는 자각까지 같이 함께 할 때 걷기 마음챙김 명상. 그래서 이걸 좀 잘 개념을 아시고 물론 학생들이 연구를 하실 게 아니라서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게 같이 모여서 한양도성에서 걷기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열린형 걷기 명상인지 걷기 마음챙김 명상인지 그거를 아시는 게 구분하시는 게 실습을 하실 때 굉장히 큰 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어떤 태도기도 하고요. 팁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걷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많이들 걷잖아요. 걷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등산에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결과점을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이 되어있는 것들을 경험한다. 과정을 경험할 때 경험이 되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종착지를 가지고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한양도성을 가기 위해서 걷는 과정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경험한다라는 것에 행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요. 내가 처음 하듯이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내가 처음 걷듯이, 내가 처음 보듯이, 처음 소리를 듣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개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이 산을 처음 타듯이 내가 못 걸었는데 처음 걷듯이 그런 태도로 주의를 두시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팁은 느리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죠. 네 번째는 정성 들여서. 정성 들일 때 어떤 도움이 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들여서 걷게 되면 주의가 딴 데 새지 않고요. 한 곳으로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정성을 들인다는 마음으로 걷게 되면 훨씬 더 주의가 현재에 모아지게 돼요. 왜 다섯 번째 팁은 이제 행위 명상, 걷기 명상을 할 때 팁인데 이 명상은 감각에 주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말할 때 감각을 하다 보면 딴 데로 새고 있는 주의를 좀 더 현재 감각 느끼는 것에 모을 수 있고요. 이제 행위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는 포커스가 자각이잖아요. 자각을 속으로 되뇌이다 보면 내가 자각하는 것에 좀 더 주의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계방송 팁인데요. 얘는 이제 행위 마음챙김 명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걷기 마음챙김 명상할 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걸을 때 내가 걷고 있구나. 소리가 들리면 듣고 있구나. 보이는 걸 보게 되면 보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제 중계 방송하듯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마치 남이 경험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 경험과 내가 떨어져서 경험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도 또 다른 또 경험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걷기 마음 챙김 한양도성에서의 역사와 문화 만나는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의 또 중요한 새로운 점이 바로 이거였는데 긍정심리, 그러니까 웰빙 행동이라고 하는 긍정심리 기술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웰빙 행동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웰빙 행동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내가 이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이에요. 제가 이걸 할 때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때 몸이 이완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막 생기거든요. 이게 또 웰빙 행동도 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웰빙 행동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기분이 바뀌는 행위가 바로 웰빙 행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보자면 부정적인 정서나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중립적인 정서 상태일 때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바뀌어지는 행동을 웰빙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스스로 나에게 제공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평상시에 긍정 상태가 증진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일 때 이 웰빙 행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또 긍정 상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양도성 역사와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마음 챙기 명상에서 웰빙 행동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양도성을 그냥 걸으시는 게 아니죠. 그냥 거기를 걷고 걷기 마음 챙기 명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그걸 만드신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나누고 또 숙고하는 작업이 같이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경험을 한성 카페에서 서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웰빙 행동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없지만 이 방법들이 한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이 프로그램에 또 계속 연결이 되면 참 정말 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프로그램과도 너무 연결이 많이 되고 특히 이런 일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시간 강의로 사실은 아마 전달하는 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몇 개를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요. 저는 이제 이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신 김종우 교수님 블로그인데요.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음성 파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틈틈이 들어가서 내용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틈틈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챙김이 뭔지, 명상이 뭔지, 마음챙김 명상이 뭔지를 훨씬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튜브를 찍으셔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서울심리지원동부센터에서 마음챙김 관련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씩 하고 저희 굉장히 많이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시간 저한테 들은 거 말고 좀 더 체험하면서 다 8번의 만남 8일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체험하시면서 2달간 경험을 하시면 또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좀 받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그 역사 네, 한양도성 그래서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웰빙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의 삶이 모두 이렇게 다 좋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전도비 같은 그런 걸 들으면 사실 그런 얘기나 역사적 사실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거나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저 방법으로 마음을 챙겨야 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성이라는 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참혹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사실은 이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챙김 훈련이 잘 안 되면 그걸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이 떠올랐을 때 그걸 보는 훈련이 사실 어려워요. 마음챙김 힘이 강해야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떨어져서 볼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슬픈 마음이 올라갔구나.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훈련인데
그게 이제 좀 안 될 때는 자비 수행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한양 도성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긍정심리 파트에서 이제 자비 수행도 나오거든요. 내가 타인자비라고 해서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따뜻한 나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자비 수행인데요. 그분들, 선조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는 수련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프로그램 하실 때 자비 수행까지 같이 그런 마음이 다른 참가자분들도 올라온다고 한다면 잠시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모으셔서 그 우리 고생했던 선조들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저 또 조금 있으실까요? 전에 강의하실 때 맹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고 있다는 생각 없이 사물을 본다 하는 게. 멍 때리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소원이 잘 안 들리는데. 멍 때리기. 아, 멍 때리기. 예, 예, 아, 예. 네. 예, 맹시하고의 예. 관계가 어떠냐? 멍 때리기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태도예요. 멍 때리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멍 때리기는 마음 챙김은 아니고요. 아, 지금 맹시 상태일 때, 맞아요. 멍 때리기 할 때도 맹시 상태가 되죠. 왜냐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멍 때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멍 때리기는 내 정서를 일으키지 않은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멍 때리기라는 어떤 그 상태는요, 마음 챙김이 활성화될 때 뇌의 영역과 멍 때리기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멍 때리기도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맹청은 내가 너무 다른 생각에 빠졌을 때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쉬워요. 양치질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아침에. 양치질 하셨죠? 양치질 할 때 거울도 보시죠? 분명히 보실 거거든요. 거울을. 양치질 할 때.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건 몰라요. 양치질 할 때 내가 거울을 보고 있으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양치질을 해요. 그게 명시 상태인 거죠. 너무나 내가 익숙해서 시작이 돼버린 상태. 또 있으실까요? 질문? 네, 한 분만 받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명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반가부자를 혹은 가부자를 틀고 허하게 있는 걸 명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걷기 마음 챙기 명상 같은
이게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명상이라는 게 꼭 가부좌가 아니라 마음이 제가 만약에 그걸 지도를 한다면 그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할 때 저는 걷기 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감각의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여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가만히 자리에 앉거나 서서 보이는 거 혹은 들리는 거 혹은 느껴지는 거 혹은 입안에서 맡아지는 어떤 맛, 냄새를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해보게 하고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여쭤보고 그럼 대부분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때가 명상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게 걷기 명상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걸으시면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같이 대신 걸으면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된다고 해드리고 중반쯤 가서는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을 할 거다 하면서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후반부는 한번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을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제대로 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것도 귀중한 인연인데 제가 하는 말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이런 시스템으로 참여하신 걸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스스로 이렇게 참여한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선생님들 약 2시간을 예정했는데 이어서 우리 구 박사님께서 이어서 하시느라고 시간을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그 특강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좀 다소 생소하고 무거운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명상이라는 또 새로운 그 장르의 그 내용을 들으시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배움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 상거사 이 성장 사업 프로그램이 4회차에 걸쳐서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코로나라는 그 아주 유사 이래 그 아주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지금 모든 일정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차 중에 저희가 이제 3회차는 했고 4회차를 지금 야외에서 지금 당초는 9월 20 이것도 이제 연기가 돼서 9월 26일로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연기를 좀 해야 될 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 10월 정도에 저희가 야외에서 4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양도성이 아니고 시내의 숭례문에서 경복궁까지의 역사적인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반갑게 만나 뵐 수 있는 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음 챙김 명상 식당에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